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10가지 핸드 이상을 다 해본 엔지니어가 지구상에 얼마 없을 거예요. 오늘은 로봇 핸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월드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맥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10종 넘는 핸들을 좀 다루면서 이제 얻은 인사이트들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 통해서 페이퍼를 퍼블리시할 기회가 생겼어요. Shout out to Mark. 그 저희 회사에 마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10가지 핸드 이상을 다 해본 네. 엔지니어가 지구상에 얼마 없을 거예요. 다뤄봤다는 게 진짜 저 핸드를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써보면서 어떤 경험이 쌓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핸드가 10개나 있다. 10개가 좀 더 많을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것만 해도 가격이. 그쵸. 저 역시 리월드랑 그 큰 뒷배가 있어서 제가 여러 핸드들을 막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용했던 핸드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여기 다 갤러리에 지금 올려놨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지가 사실 제일 뭐 핫한 핸드들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리고 테솔로 저희 한국 손, 음. 한국에서 만든 손인데 한국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저희가 이제 URDF를 이제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각 관절들을 이제 가지고 놀면서 좀 놀아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손을 벌리기도 할 수 있고 뭐 주먹도 쥐고 뭐 V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거 비주얼라이제이션 만들어 놨고 밑에 이제 스펙 같은 것들도 저희가 적어 놨어요. 로봇 제조사, 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펙만 올려뒀고 저희가 빈칸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다 사실 다 갖고 있긴 한데 그걸 일부러 다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산에서 직접 막 테스팅도 하고 네, 측정치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갤러리에 다 모아놨고 로봇 제조사 혹은 이제 로봇 연구자들이 어떤 손이 과연 좋은 손인가 이거에 대한 좀 기준을 좀 세우면은 커뮤니티사에서 조금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고 혹은 저희가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페이퍼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한국어로 일본어로도 지금 변환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 다른 언어가 편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좋은 핸드의 기준이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핸드의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저희가 왜 핸드가 중요한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핸드 혹은 투지 그리퍼로 많이 나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이런 파워 드릴이라든지 이렇게 진동이 발생하는 그리고 꽉 잡아줘야 되는 공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지로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파지점 자체가 이제 그냥 한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사실 얘가 물체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네. 떨어지거나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다른 나머지 손가락이라든지 뭐 패드 같은 게 이걸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런 회전하는 거를 더 상쇄시켜서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공구들을. 생각보다 손바닥이 되게 중요하죠. 손바닥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러면 그리고- 3G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핸드로 치나요? 3G도 좀 3G?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네 손가락은 손으로 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세 손가락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세 그 손가락은 아틀라스가 아틀라스가 네. 지금은 3G긴 하죠. 예, 네. 그것- 맞습니다. 손인가요? 그 핸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또 손바닥이 일단 그쵸. 생기기 때문에 이 2G까지는 사실 손바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세 손가락이 생기는 순간 지금 이 세 개가 붙어야 되는 그 면적이 좀 시그니피칸트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예. 잡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손 대신에 전용 툴을 만들어서 쓰면 산업계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전용 툴 만들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과연 그거를 다른 산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느냐? 범용성이 네, 범용성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네, 석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퍼 이렇게 많이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하면은 그게 석션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아, 그럼 그럴 때 이제 다른 로봇을 넣거나 아니면 그리퍼를 체인지해서 그걸 디플로이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은 그런 거 다 하는데 왜 로봇은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 라고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정말 좋으면은 여기도 가고 여기서도 일하고 다른 공간에서 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엔드골이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RFM이라고 하는 게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네. 하는 게 제너럴한 태스크를 하려고 만드는 건데 네. 근데 그리퍼가 제너럴하지 않아 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니까. 그렇죠. 아. 그럼 이건 어때요? 그리퍼가 있고 그리퍼를 이제 바꿔 끼는 거죠. 네. 그 툴 체인지? 툴 체인지.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려가지고 이렇게 껴서 이거 음. 썼다가 껴서 저거 썼다가 네. 하면은 사실 5손으로도 안 되는 것까지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저것만 하더라도 사람 손가락으로 우리가 못하니까 네. 도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손으로 도구를 잡아서 쓰는 거나 손에 도구를 이제 바꿔 끼는 거나 네.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구가 필요한 태스크들에 한해서는. 네. 네, 그렇죠. 우리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 핸들을 빨리 해버려야지 좀 미국 그런 강자들을 조금 앞서 나갈 수 그런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손을 정복해야 되는 거다라고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네. 엔드골이 손이 아닐 수는 없나요? 효율성을 떠나서도 엔드골이 예를 들면 사람 손의 모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뭐 15년 정도는 이 사람 손을 정복을 할 것 같고요. 그 이후는 뭐 사람 손이 뭐 10개가 있던지 아니면 손이 막 2개가 있던지 네. 한 팔에 네. 그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꼭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손이 정답이 그러니까 엔드골이 아닐 수도 있죠. 네. 네. 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아틀라스 봤을 때 전 진짜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막 팔이 막 360도 막 계속 아, 그쵸. 회전하고. 사람이랑 다르죠. 네. 네. 이게 사람의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는 게 사실 어떻게 로봇 진짜 가야 될 길인데 그렇죠. 이미 걔네들은 사람이 하는 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고 있구나 그런 거에서 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네. 닮아야 되는 이유나 네, 아니면 이제 그리퍼가 사람 손을 닮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미 있는 이 스페이스가 네.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된 거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의 효율성을 어떻게 더 추구하냐? 그런 점에서 보스턴 다이맥스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 세상이 인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로봇도 휴머노이드가 되게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한 15년까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20년 뒤에 뭐 새로 지어질 건물들이라든지 네. 뭐 도시,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은 조금 로봇에 맞춰서 생성되면서 굳이 휴머노이드 폼이 아니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그럼 저 덱스터리티 좀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손 모양만 가지고 보통 덱스터리티를 정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손으로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예. 네. 근데 여기 있어서 사실 뭐 손가락 개수도 좀 중요하고요. 손 크기 그리고 이 손가락의 자유도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키 팩터고요. 그래서 사실 덱스 마시나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DOF가 뭐 number of fingers라든지 뭐 hand size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덱스트리티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고자유도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기 보면 22자유도 저렇게 네. 되어 있네요. 휴먼 핸드가 맞습니다. 그 정도 된다. 네. 근데 22자유도가 꼭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인스파이어 핸드 네네. 그런 거 보면 이게 끝이잖아요. 맞아요. 육자유도죠, 육자유도. 보통. 예. 구색만 손 모양이지. 사실 인간 손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쯤 돼야 음. 이제 좀 덱스터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 12, 13 자유도는 나와야 되고요. 권장하는 건 뭐 한 15 이상, 이렇게 20 자유도도 좋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손가락이 하나는 특히 검지는 이 abduction, adduction이 필요해요. 네. 저희가 엄지랑 검지랑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네. 투지 그리퍼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쵸.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뭐 이런 동작 같은 걸 은근히 되게 많이 그래서 병뚜껑을 따야 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지폐를 뭐 꺼낸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카드 이렇게도 잡죠, 네, 그죠? 이렇게도 많이 이렇게도 잡고. 하지만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이 관절을 MCP 피치라고 하거든요. 네. MCP. 근데 MCP가 굽히는 동시에 육자유도 핸드들은 다 같이 그냥 말려들어요. 네, 말려. 네. 이게 다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손가락마다 다 컴플링이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쵸. 커플링 되어 있어서 MCP 하나 굽히면 얘 다 굽혀지는데 그러면 사실 정교하게 뭐 이런 바닥에 있는 물체들을 집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냥 구조상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에
손가락 하나에 관절 하나는 필요하다. 최소한 있어야 네. 바닥에 있는 걸 직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직각으로든 이거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러네요. 좀만 얇아도 안 집어지겠네요. 그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서 적어도 12, 13 자유도는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 엄지는 보통 3, 네, 3자유도까지. 얘가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인덱스에 업덕션 하나 더 필요하니까 뭐 11개 정도 되겠네. 11개, 12개. 뭐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힘, 그러니까 손가락의 그 악력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예요. 실제 옛날에 나왔던 이런 핸드들 같은 경우는 핑거팁 포스가 뭐 10뉴턴, 뭐 15뉴턴. 이거 말한 거예요. 핑거팁 진짜 포스가. 네. 이 잡을 때 이 힘을 얼마나 세게 주냐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재냐면은 이런 포스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렸을 때 힘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네. 보는 건데요. 음. 그게 뭐 10뉴턴, 15뉴턴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15뉴턴 정도는 나와줘야지 병뚜껑 같은 걸 좀 딸 수가 있어요. 10N이면 약간 1kg 정도 드는 힘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얘로 비닐봉지 1kg짜리를 들 수 있냐 없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모멘트가 이게 길이가 굉장히 그렇죠.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10뉴턴 걸린다는 거는 손가락이 길면 길수록 불리한 거예요. 그러네. 네. 지렛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죠? 지렛대 원리라고 보시면 되죠. 모멘트 아임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게 최대 10뉴턴을 버틸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로봇손들이 예전에 나왔던 핸드들인데 그거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그래서 요새 나온 뭐 20뉴턴 정도는 나오면 너무 좋은 핸드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병뚜껑 같은 거를 딸 때 정도의 힘이다? 맞습니다. 네. 사람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사람 한 50뉴턴 정도 하지 않을까 아, 싶어요. 진짜? 예. 어. 30에서 50뉴턴 정도 사람이 할 거예요. 월등하구나. 네, 손가락에 따라서는 다르긴 할 텐데요. 그 핑거팁 포스를 잘 하기 위해서 일단 당연히 손가락 길이도 중요하겠지만 맞습니다. 뭐 대충 다 사람 손가락 길이로 맞출 거 아니에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을 하겠죠. 네. 그 제한 조건에서 그걸 맞추려면 뭐 어떻게 잘해야 돼요? 뭐 모터를 세게 써야 돼요? 아니면 뭐 최대한 모터를 숨겨야 돼요? 뭐 어떤 네. 걸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터가 제일 강력해야 돼요. 네, 모터가 강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힘만 무작정 높이려면 뭐 감속비를 높일 수 그쵸, 있겠죠. 그쵸. 네. 근데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어의 감속비. 맞습니다. 네. 기어의 감속비를 높이면 되는데 거긴 또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제가 느릴 테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로봇 제조사들이 계속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좀 잘 밸런스 맞추면서 지금 상향 평준화를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기어비를 하면은 높이면 네, 높이면? 힘이 세진다. 아무튼 들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서 생기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느려진다거나 뭐 역구동이 안 돼서 백드라이빌리티 맞습니다. 역구동이 안 돼서 뭐 저희가 조금만 잘못 조작했을 때 바로 기어가 부서진다든지. 이게 원래 좀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얘가 기어비가 너무 높으니까 네. 거기 딱딱한 걸 너무- 힘을 줘버리면은 맞습니다. 부서져 버리는. 리짓하다 너무 네, 리짓하다. 네, 너무 그래서 리짓해서 고장이 난다. 고장이 난다.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사실 모터를 박아 넣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텐던핸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큰 액추에이터, 더 길쭉한 액추에이터를 넣어서 힘을 더 세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힘이 중요하다. 네. 핑거팁 포스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핑거팁 포스 말고 다른 포스는 없어요? 내 손에서? 사실 핑거팁 포스가 조금 저는 정확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액추에이터만 본다고 하면은 액추에이터의 뭐 토크, 뭐 피크 토크를 볼 수는 있지만 사실 핸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핑거팁 포스를 알아야지 뭐 손가락 길이 대비해서 얘가 이 정도 버틸 수 있구나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핑거팁 포스로 저는 많이 그걸 손의 성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엄지랑 검지도 비슷비슷하게 해요 그냥? 왜냐면 얘 여기 엄지부터 약지까지는 다 비슷하겠죠? 예, 예. 근데 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지는 더 세야 돼요. 더 세야 돼요? 네, 엄지가 더 세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구현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지가 그냥 일반 그 손가락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힘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가 더 힘이 세야 된다. 네. 이 딱밥 잘 때리려면 그죠. 얼마 써야 되지? 왜 손이어야 돼? 그리퍼야 안 돼? 뭐 이 정도의 되게 네. 디스커션만 좀 많이 봤는데 네. 이 정도의 핑거팁 포스가 어때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거의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 손에서 엄지가 가장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로봇에서도 엄지가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로봇을 뭐 가르치고 로봇을 훈련을 할 때 결국 사람 손을 똑같이 재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로봇 손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처럼 태스크를 수행하면 똑같이 네, 로봇도 엄지가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렇겠죠. 보스턴 네.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는 손가락도 다르고 뭐 그렇죠. 짚는 방법도 우리랑 다르니까 네. 걔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걔네는 사실 뭐 그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좀 엄지처럼 쓰는 것 같긴 보이더라고요. 네, 그 하나는 뭐지 얘가 엄지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를.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중에 그러니까 엄지의 역할 같은 거를 조금 잘 레프레젠트 했던 것 같아요. 그 아틀라스에서. 계속 해보자면은 네. 세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제 force sensing 네. 그리고 뭐 컨트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새 지금 많이 핫하게 뜨고 있는 이제 텍타일 센싱, force sensing 그리고 역구동성, 그 다음에 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텍타일 같이나 force 센서 같은 경우 이제 외부의 센서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로봇 핸드에 센서를 실제로 붙여서 접촉했을 때 어느 면이 접촉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접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이제 텍타일 센싱이고요. 그다음에 역구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어비 그리고 마찰력이랑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니어 스크류라든지 뭐 볼 스크류,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뭐 롤러 그 스크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전을 직선 형태로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그 프릭션이 이제 에너지를 히트로 변환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힘을 다 동력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릭션이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거죠. 트레이드오프 같은 건 아니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잡았을 때 만약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제어를 잘못해서 막 따직 하면은 기어가 막 다 날아가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힘 force transparency 같은 경우는 얘가 힘을 줬을 때 전류를 상승하는 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 기어가 높고 마찰도 높고 하면 그 전류 상승하는 게 이렇게 미세하게까지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전류가 상승한다는 건 힘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힘을 우리가 많이 주려고 한다는 건데. 네. 그 기어나 이런 것들이 고감속비 어쨌든 노이즈가 많으면은 네. 트랜스피런스하지 않다.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기어의 그 마찰력으로 버티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그러네. 뭐 깃털 같은 걸 하나 올려요. 음. 그러면은 진짜 마찰력이 없고 감속비도 아예 없으면 살짝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찰력도 세고 막 감속비도 엄청 크면은 그것 때문에 얘가 버텨서 모터까지 그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힘 투명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건 네. 처음 알았네요. 그거 지난번에 네. 그 어깅페이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포스를 센싱하는 방법으로 네. 액추에이터, 모터단에서 전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센싱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손목처럼 네. 이제 이런 관절들은 충분히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액추에이터가 작아지면 그거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서 그걸 그 정보를 가지고 포스 네. 센싱을 해서 컨트롤 한다는 게 엄청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 트랜스퍼런시에 대한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뭐 손목이라든지 뭐 팔꿈치 이런 데는 사실은 그 기존 뭐 force 센서가 있어요. 토크 센서, FT 센서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다 그냥 심으면 되는데 그런 소형을 이제 마디마디 받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FT 센서가 네, 왜냐면 하나에 막 100만 원, 200만 비싸죠. 원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 핸드 한 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건 잘 몰라서 말하는 건데 FT 센서라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모터라고 하면은 그냥 뭔지 알겠어요. 얘가 네. 사실 원래 힘을 주려고 하니까 그냥 그 원액 그 특정 축방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 거기서 뭐 전류를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공짜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FT 센서는 어디 달리는 거예요? FT 센서는 이런 손목 같은데 이제 그냥 이렇게 뭐 판 같은 거예요. 판 같은 거? 그 네, 스트링 게이지라고 하나요? 스트레인 뭐라 부르죠? 뭐 스트레인 게이지, 뭐 스트레인 게이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밀면은 얘가 이쪽 힘을 줬다는 걸 이 그 센서의 중심점에서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얘가 끊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풀 센서는 되게
되게 정밀하고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텍타일 센서보다 훨씬 더 강건합니다. 아마 탄성으로 재는 거죠, 그게. 늘어남으로 재나? 그죠? 근데 그게 뭐 종류마다 다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탄성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뭐 비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 비전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네, 거기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손가락에다가 달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보통 전류 방식으로 하거나 네, 아니, 지금 당장은 사실은 풀 센싱 되는 핸드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좀 한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전류 방식으로 아니면 네, 전류 방식으로 지금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손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일단 기어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 있고 힘을 줘야 되니까 아까 네. 말한 것처럼 핑거팁 포스를 줘야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텍타일 센서 의지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센싱도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야,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이렇게 빡세게 진짜 있는 빡세게 거였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덱스트러스 핸들을 이제 설계할 때 이제 디자인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 막 힘도 좋고 이런 것들을 크게 막 때려 넣잖아요, 손바닥에. 그럼 손이 엄청 커져요. 커진다. 네. 헐크네. 맞습니다. 엄청 헐크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헐크 손으로 이런 조그만한 박스에 그 너트 같은 걸 집으려고 하면은 이 손가락 자체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산업에 좀 디플로이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대신에 힘은 엄청 세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작고 이제 케이스 1 같은 경우 저자유도 핸드, 그러니까 저자유도니까 액추에이터가 사실 뭐 6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육자유도이기 때문에. 네. 육자유도니까 사실 손이 좀 작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작게 만들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 병뚜껑을 딸 수가 없어요. 병뚜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자유도가 그러니까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팔을 돌려도 네. 되지 않나요? 그쵸, 네, 팔을 그래야 팔을 되죠. 돌려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팔을 돌리면 이게 공간 너무 비효율적이고 음. 이게 로봇 그 싱귤러리티도 되게 발생하기 힘든 자세라 막 쉬운 자세라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제 너트 피킹 정말 조그마한 박스에서 이제 이런 거 집기는 그래도 괜찮죠. 네, 손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케이스 핸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역구동이 되지 않는 핸드였어요. 역구동이 되지 않으니까 농구공이 튀기는 걸 잡으려고 할 때 그냥 파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수능을 할 수가 수능을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사람도 사실 여기가 네. 수능을 안 해주면 여기가 꺾여서 그쵸. 고장이 나겠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포스, 토크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힘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세게 하려다 보니까 역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속비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게 전류 센싱도 어렵고 역구동도 자체가 이제 되지가 않으니까 아까 바스켓볼 같은 거를 이제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속비랑 기업이랑 똑같다 생각해도 되죠. 네,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backdrivability, force transparency.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 게 이제 역구동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바스켓볼 캐치할 때 이게 부서진다. 손이 이렇게 부서진다. 라는 걸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세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제가 진짜 이걸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좀 지루하실까봐 아니에요. 네, 이거는 혹시 뭐 이게 페이지가 목요일 날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목요일 날 이 페이지 한번 제가 네. 그 링크를 어떻게 유튜브 그 밑에다가 네, 그쵸, 그쵸. 댓글에 고정 댓글로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네, 제가 공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트 1에서는 이제 이런 로봇 손 설계 어떻게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좀 얘기했다면 이거는 이 페이지 2에서는 정말 다량의 핸들을 좀 사용하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게 좋은 핸드인지 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이게 로봇 핸드라는 게 지금 두 가지로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손목 타입형, 네. 그다음 하나는 이제 전완부형으로 되어 있어요. 손목 타입이라고 하면은 여기 핸드만 파는 그때요. 거. 맞습니다. 예, 손목은 여기 그냥 핸드만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거고 네. 전완부라고 전완부는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액추에이터들이 이제 전완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거 뭔가 테슬라 그 맞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다 있어서. 그러니까 거진 다 텐던 드리븐이겠네요. 맞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이 중간중간에 무슨 체인을 사용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통 다 텐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페이지에서는
텐던은 다루지 않고 손목형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아, 네네네. 이게 저희가 텐던형 같은 경우는 좀 다음 분기에 이제 업로드될 그 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평가하는 기준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Grasp Taxonomy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펠릭스라는 분께서 이걸 지금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 손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물건을 어떻게 파지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큰 기준이 thumb abducted, thumb addicted가 있어요. 하나는 뭐 얘가 지금 이렇게 된 thumb abducted는 지금 이렇게 밖으로 벌린 상태고, 얘는 thumb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 저기 abducted가 뭔가 말려 있는 거고, 네. 어덕티드 밑에 있는 게 바깥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엄지로 지금 기준을 나눴거든요. 이 분께서 이제 엄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전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엄지의 그 가동 범위를 로봇 핸드마다 보게 되면은 뭐 피펫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주전자 포트에서 뭐 이런 버튼을 누른다든지 할 때 엄지 가동 범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지가 보면은 로봇 핸드들 좀 이런 지금 책상에 이렇게 내려놓는 행동들 잘 못해요. 엄지가 보통 이렇게 떠 있다든지, 엄지 때문에 떠 있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가 안 되고. 네. 근데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지가 이 손바닥 이 플레인까지 놔줘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일자여야 된다. 네, 일자여야 된다. 네, 이 가동 범위가 좀 나와줘야 되고 카판지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지가 이제 저 넘버링에 다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야지 사람이 손이 이제 다쳤을 때 재활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느냐 이런 것도 의학적으로 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정말 좋은 핸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엄지의 가동 범위가 중요하댔잖아요. 네. 엄지의 가동 범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자유도 다 때려 박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엄지가 길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사실 이게 딱 단순하게 뭐 자유도만 문제고 뭐 길이 이런 것만 딱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도 중요하지 이 엄지의 링크 길이도 되게 중요하고요. 링크. 네, 각 관절과 관절 사이의 길이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가동되는 그런 각도도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저희 엄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끝쪽 뿌리 부분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기구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결국에 한 두세 개의 모터로 이걸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엔지니어링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관절과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여기 볼 조인트라고 하나요? 맞아요. 볼 조인트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볼 조인트가 근데 유격도 심하고 이게 꽉 잡아주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또 구동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볼 조인트가 있으면 다른 방향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관절이 열려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볼 조인트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기계적으로 얘가 돌리는 건 어렵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텐던 방식으로 여기 선을 한 세 가닥 뽑아가지고 막 세 개를 힘 조절하면서 세 개를 이렇게 힘 조절을 옮겨야 하면서 되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내구성 측면에서도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마찰로 잡혀 있는 건데 그게 막 계속 긁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관절 같은 게 여기에 연골, 액체 같은 게 윤활유 같은 게 발라져 있거든요.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로 이거를 다 마찰을 스무스하게 상쇄시켜 주고 있는 휴먼 바디. 정도면 사람 손을 바이오 랩에서 키워가지고 껴야 되는 거 아님?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구나. 네. 그러면서도 여기가 핑거팁 포스가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사람 손이 참 대단하다. 두 번째는 이제 DIP가 이제 뭐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저희가 이 부분이 MCP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MCP, 네, 그다음에 PIP, PIP, 네, 그다음에 DIP. 이거 DIP.
네, 디스탈. 디스탈. 네. 디스탈이에요? 디스탄트인 줄 알았어. 아니, 디스탈이고 이건 뭐 프록시멀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거 약간 먼 느낌, 이거 가까운 느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로봇 핸들이 PIP랑 DIP가 커플되어 있어요. PIP랑 DIP가 커플돼 있다. 네, 그래서 얘를 굽히면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사실 사람 손도 좀 그렇게 이제 안 되잖아, 그렇게 이거 돼요. 끝에만. 누가 이거 이렇게만 네. 굽혀요. 네, 예.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건 사람 손은 힘을 좀 주면은 아, 그게 오.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 수도 패시브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한쪽만 네, 우리가 한쪽만. 할 수는 없고 백드라이버빌리티는 네. 나눠져 있고. 그쵸. 좀 신기하죠. 그러네. 네, 그래서 아마 이걸 모방해서 많은 로봇 손들이 DIP는 그냥 커플링 시켜도 되겠다. 됐다. 근데 이게 되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쓸 때 그쵸.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돈 맞아요. 가져가거나 카드를 빼거나 이런 걸 할 때. 그죠. 네,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잡을 때 커플드 되어 있으면 사실 이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되는 네, 거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동전 없는데 잡을 때 그죠. 면적 자체가 작으니까 마찰력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커플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패드 핀치가 가능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물체와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찰력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추가로는 이제 얘가 그냥 패시브하게 꺾인 애들이 있거든요, 로봇 핸드 중에서. 근데 저희가 바닥에 뭐 물체를 집을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저기 힘을 좀 주고 지금 빳빳하게 조금 힘을 주는데 여기서 네. 그냥 푹 꺾여 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로봇 핸드들이 그냥 원하지 않는 바닥에 닿기만 하면 그냥 푹 꺼져버려요. 네,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없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물체에 얼마나 조그만한 지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잡을 수 있는가. 미니멈 그래스퍼블 다이미터라고 있는데 물체 크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렌치, 육각 렌치 같은 거 혹시 네. 아시나요? 그런 네. 거를 뭐 잡을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나중에 휴머노이드들이.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있어서 쪼여야 되니까. 네, 쪼여야 되니까요. 네. 근데 쪼일 때는 사실 괜찮은데 이걸 들고 당겨야 될 거예요. 뭐 얘네들이. 근데 그런 조그만한 그 지름이 작은 얇은 애들은 얘네 쑥쑥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손을 아무리 그 굽힌 상태가 돼도 막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같은 게 막 쑥쑥 빠지고 펜을 잡을 수도 없고 뭐 주사기 같은 것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작업량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가동 범위, 그다음 링크 길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다. 그거 연관이 되어 그게 팩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fingertip outer material. 그러니까 이 표면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아, 요게 재질이요? 네, 재질이요. 고무 같은 건가? 그럼? 그렇죠. 뭐 고무라든지 뭐 실리콘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마찰력 자체가 개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랩해도 미끄러지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로봇 핸드들 보면 그냥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쵸.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되게 미끌거리고 손가락 팁으로만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손가락이 좀 사각형 단면인 애들도 많은데 사각형이 되면 사실 사람 손을 보면은 이 옆면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옆에. 여기 옆면? 네, 네. 이 옆면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젓가락질 할 때? 네, 젓가락질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지금 이것만 잡아도 보면은 저는 옆에를 좀 쓰거든요. 아, 그러네. 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아, 옆으로 잡을 수도 있네, 그죠? 네, 이것만 해도 옆으로 잡네요. 그렇죠. 네, 옆으로 잡고 그러네. 지렛대처럼 이쪽으로. 네. 예. 근데 이게 그냥 금속으로 딱딱한 물체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불안정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좀 경험적으로 좀 한 Sure A에서 10에서 30 정도 되는 게 이제 말랑함의 정도거든요. 저게 그 단단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말랑한 뭐 실리콘이라든지 뭐 고무가 있어야지 되게 이런 그라스파하기 되게 적합하다라는 저희가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건 좀 공유하고 싶어서 네. 핸드 제조사들한테 그래서 이런 거 꼭 써라라고 이런 좀 리퀘어먼트가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거는 금속 바깥에다가 네. 그냥 덧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구현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아. 그래서 요새 막 로봇 핸드들 나오는 거 보면 장갑을 끼우는 네, 그렇죠. 제조사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로봇 핸들을 좀 좋은 핸드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스펙sheet만 보고서는 사실 100%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스펙만 보고 이제 그렇죠. 다들 다 그냥 다 좋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충격과 공포의 숫자를 봤거든요. 네. 그 내구성이 연속 구동이 40분밖에 안 되는 핸드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페이퍼 있으니까 얘기해도 예, 되지. 예. 우지였습니다. 우지. 우지. 어떤 페이퍼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그 아무튼 핸들을 쭉 비교해 놓은 페이퍼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내구성에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예. 40분 쓰니까 정지가 돼. 과열로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도 우지를 상당히 많이 쓰기는 했죠. 네, 뭐 어떤 태스크에서 고장이 많이 나더라는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네. 뭐 그냥 이런 틈새로 얘기하자면은 우지가 그런 걸 또 알고 얘들 빨리 이터레이 돌아서 지금 V2가 그 V2 나왔죠. 네, 맞아요. 네. 아마 7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빨리 받게 될 회사가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덱스벤치라는 게 이제 JC가 좀 되게 많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이제 산업에서 쓰일 이제 태스크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매니플레이션을 해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샤파 핸드라든지 테솔로 핸드, 그다음에 우지 핸드 를 저희가 사용하고 나서 좀 결과 같은 거 저희가 뭐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여기다 좀 적어놨고요. 근데 딱 많이 들어본 핸드들이 그쵸. 샤파 네. 이번에 엔비디아 GTC에서 레퍼런스 하드웨어로. 레퍼런스에다 샤파 썼고 테솔로. 우지도 네. 많이 그런 얘기했었고 테솔로가 좋은지는 전 처음 알았네요. 테슬라가 어디 거더라요? 한국 겁니다. 그리고 뭐 번외로 저희가 잘 쓰고 있는 알렉스에 대해서도 좀 여기 넣어놨고요. 저희가 지금 뭐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 지금 당장 이제 완벽한 핸드는 없다. 예전에 그 노트북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게 성능이 좋으면 진짜 막 엄청 무겁고 네, 발열 심하고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얇으면 배터리 엄청 빨리 끝나고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게 지금 로봇 핸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타입 1, 2로 좀 나누고 있는데 일단 둘 다 고장이어야 해요. 근데 저거는 이제- 필수다. 네, 전 네.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작고 근데 역구동이 그래도 뭐 적당히 되는 그런 핸드가 타입 1이고 타입 2는 조금 크더라도 엄청 역구동이 잘 돼서 막 텍타일 센싱 필요 없이도 막 엄청 풀 센싱이 잘 되는 거예요. Force Transparency가 높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 타입 1 핸드로는 이제 현장에 디플로이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타입 2 같은 경우는 이걸로 저희가 토크 데이터라든지 포스 데이터를 엄청 빨리 쌓을 수 있는 스케일업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핸들을 좀 보고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스펙들을 여기다 좀 잘 나열을 해놨어요. 네.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정의한 네. 덱스터리티한 태스크들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의 그 북극성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되고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럼 저런 아직은 네, 특히 타입 2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저기에 그 내구성 기준은 없나요? 내구성 기준은 사실 이게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항목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태스크냐, 어떤 오브젝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다음엔 좀 넣어보고 싶은 항목 중에 하나긴 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연구자 입장에서도요. 가격은 없나요? 가격? 가격도 사실 만들었는데 막 네. 10억 회. 근데 그걸 저희만 쓸 수 있다?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유럽들은 또 유승희 대표님께서 또 이런 돈을 빡 지원을 해주시니까 근데 어쨌든 가격이나 내구성 이런 거는 진짜로 얘네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서 디플로이 돼서 네, 사람 대신 일을 할 때 중요한 거일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은 좀 더 연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네네. 리서치에 딱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기준이 어쨌든 세워져 있다. 마지막에는 이제 뭐 혹시 자기네 핸들을 좀 소개시켜 줬으면 하는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말했던 정보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여기 이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정정. 알아서 좀 소통하면서 저희 커뮤니티도 좀 쌓고 그렇죠. 그럴 목적으로 사실 이 페이퍼를 만들었거든요. 좋네요. 다섯 손가락짜리 핸드들을 다 비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간히 이제 휴머노이드를 비교한 어떤 네. 사이트들을 봤는데 그쵸. 약간 네. 그런 느낌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텐던 핸드를 저희가 조금 내볼 예정이에요. 사실 시중에 많이 파는 거는 이 손목형이긴 하니까.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저희는 뭐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B-Y1이라든지 다른 어펄바디에 그냥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핸드가 좀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컴패티빌리티가 네.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손목형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텐덤까지 저희가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갤러리를 가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한 핸드들을 다 여기다 지금 넣어놨어요. 다 직접 사용해 보신 핸드들만 있는 건가요?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직접 예를 들어서 OI 모션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다요? 저희 회사에 사내에 지금 있는 핸드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는 오픈 소스 핸드들도 좀 있고요. 뭐 리프 핸드 같은 경우나 뭐 올카 같은 올카. 경우는 오픈 소스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로보티스 거를 한번 볼까요? 스프레드 같은 것도 할 수 네. 있게 사람들이 그 누르면은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여기서 뭐 각 관절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심심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래스프가 되는지 그런 그렇죠. 것들을 조절해보면서 좀 노실 수 있고 여기 스펙도 핸들을 저희가- 사지 않더라도 URDF가 맞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저 브라우저 상에서 저걸 한번 해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 뭘로 만드셨어요? 이건 URDF 비주얼라이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있었던 것 어. 같아요. 다시 한번 shout out to Mark. 마크 아까 있더라고요. 저기 맨 네, 이제 대학생 2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밑에.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런 걸 지금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막 웹사이트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저희 막 시뮬레이션 막 지금 이런 결과 거, 네네. 이런 아까 것도 위 돌던 거. 다 막 지금 마크가 혼자 다 막 뚝딱뚝딱 만드시더라고요. 그 좋은 인재들이랑 일을 하고 있다. 저 핸드들 중에 그래서 네. 대부분이 그래도 중국 거죠? 중국 핸드들이 굉장히 많죠. 브레인코 중국 거죠. 인스파이어 중국 중국 거죠. 거죠. OI 중국 거. 아지봇은 유명한 중국 중국 회사고. 거. 엑센드도 중국 중국 거죠. 거. 이건 한국 거. 한국 거. 리프는- 이건 오픈 소스인데. 네, 오픈 소스라서 괜찮고. 링크 저거는 근데 저거 다이나믹스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다이나믹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나믹스 한국 한국 거라고 거? 봐도 될까요? 액추에이터. 아마 네. 설계자는 아마 한국 사람은 아닐 수도 네. 있는데 뭐 아무튼 올카는 그 스위스 그 소프트 ETH 주리히. ETH에서 네. ETH에서 얘도 다이나믹스 쓰기 때문에 링컨봇 중국 거. 링크봇도 나오고 이 두 개는 이제 한국 거고 저거는 디글 프리덤만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예전 버전이고요. 얘는 네. 이제 소형화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무게도 많이 줄었고 길이도 사이즈도 줄었고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이거를 지금 많이 사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러 거죠? 네. 네네. 되게 좋은 핸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로보티즈도 좋은 핸드고 그리고 텍타일 센서가 얘네가 은근히 좋아요. 네. 맞아. 음. 9개 점 찍히는 거였나? 네. 그런 거 달아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공면 형태거든요. 이 센서 팁이. 음. 그래서 어느 지점에 닿아도 그게 잘 인식이 되더라고요. 저기 나머진 뭐 약간 네모나요? 좀 네. 수박 마냥?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평면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인식시키는 데는 조금 어려운데 최근에 제가 여기 그 CTO 이사님이랑 얘기했을 때 그 자기가 이제 새로운 센서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세 가지 이거 완료되면 빨리 저희한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파트너십 네. 같은 걸 좀 강하게 갖고 있어서 막 서로 피드백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지는 되게 동글동글하네요. 네, 우지는 이 동글동글 액추에이터 모터 같은 게 지금 다 그냥 바깥에 그냥 몸통 케이싱이 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조금 이질적으로 생겼다는 느낌도 네. 뭐랄까 여기 MCP가 굉장히 깊이 있다는 느낌? 그쵸. 네. 근데 사실 이게 사람 손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요? 네. 이 MCP가 보면 이 깊숙한 데까지 있거든요. 그러네, 여기까지가 바깥에서. MCP인가? 네. 그러네요. 사실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인데. 그러네. 네. 여기까지 있다고 봐야 되네. 그쵸.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잘 묘사하지 않았었나. 사람들이 강화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가 이런 핸들을 잘 만드는 어떤 비결이 혹시 아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얘네가 사실 그 펜 모터에서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소형 모터 만들던 회사가 이제 우지 핸들을 출시하면서 우지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터를 안 팔고 얘네들은 이제 핸들을 팔게 되면서 이런 소형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거에 자기네들 자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직결형 핸들을 설계하게 되었고 직결하기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네, 그 맞습니다. 텐던 드리븐의 반대 느낌? 맞습니다. 뭐 제가 직결형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손마디에 모터를 네, 모터가 여기 심었다. 다 직접 다 역할들마다. 하나씩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좀 한번 출시를 해봤던 거고 이게 괜찮으니까 이제 V2가 요번에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V1에서도 얘네들이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막 공부해 보면서 했던 저는 그런 흔적이 좀 느껴지거든요. 만져보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MCP 피치가 되게 밑에 있다든지 그리고 글러브를 끼워서 이런 미니멈 그래스핑 다이미터를 되게 많이 줄여놨어요. 아까처럼 네. 이거 젓가락만 아니고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맞아요. 거. 이 핸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뜨는데 네. 장갑을 꼈을 때는 거의 줄어들어요. 그라스프 했을 때 야 이게 지금 이만큼이 지금 뜨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 직관적으로 보이네요. 네. 이만큼 뜨는데 이거를 이제 장갑을 끼워서 그걸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한 흔적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지부터 약지까지 사실 이거 사람은 조금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다 그냥 여기 4개 다 똑같이 쓰나요? 네. 우지 핸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지를 비롯해서 대부분 약간 그게 양산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분명히 양산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냥 같은 그냥 손가락만 서로 교체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핸드들은 새끼손가락을 조금 다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조금 더 약한 거를 써서 좀 작게 만드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요? 어떤 다른 핸드는 새끼손가락에 액추에이터를 조그만 거 써서 사이즈를 맞추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매니플레이션에서 아직 뭐 그게 단점이 되거나 장점이 되는 부분은 아직 제가 그렇게 관찰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각 자유도가 5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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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요새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핸드가 있을 때 URDF 파일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제조사한테.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의 어떤 태스크의 자유도? 뭐 어떤 걸 평가하시죠? 그 URDP 보통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냥 가동 범위를 이렇게 좀 일일이 좀 체크해 보면서 이런 모양 할 수 있겠네. 물리적으로 이게 굽혀보면서? 네, 물리적으로 굽혀보면서 이런 거 할 수 있을라나? 뭐 할 수 있겠네, 이런 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자동화를 좀 하고 싶어서. 자동화도 되고 좀 정량화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검지랑 엄지를 핀치를 하는 그 지점들을 몇 개가 있는지 찾아내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가능한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칸판지 같은 거 할 때 얘가 아무튼 여기만 닿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범위가 넓어야 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손가락마다도 다 되는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네.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가 없어도 이런 거를 당연히 다 해볼 수 있어야 미리 해볼 수 있어야 뭐 구매를 하든 말든 이런 걸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구매 전에 좀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지랑 엄지는 뭐 1,500개 지점을 닿을 수 있고, 중지는 뭐 2,500개, 근데 뭐 소지는 뭐 500개밖에 안 되면 결국 소지를 많이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이 접촉면도 얼마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JC가 만든 덱스벤치도 여기랑 같이 융합해서 이거 완전 정량화할 수 있겠다 진짜. 그럼요. 그럼 이제 점수. 너네 핸드 몇 점짜리? 네. 할 수 있겠네. 줄 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조사한테 뭐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뭐 이 핸드는 이 몇 점짜리다 좀 평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오픈은 아닌가요? 이건 오픈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짧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거 있으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핸드가 뭐가 좋은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있어야 뭐 다 써보고 직관적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태스크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저렇게 딱 기준을 세워주니까. 참 핸드라는 게 아직 이제 좀 그 산업 성숙도가 좀 올라왔어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이제 AI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아직 사실을 하드웨어가 100% 오진 않는 것 같은 느낌 나고, 근데 왠지 2-3년 내로는 그게 도달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엑소스켈레톤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수집 장치들도 더불어서 이제 한 단계 진화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미 거기서도 보면 이제 우미 그리퍼용도 있지만 이 핸드용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사실 리타겟팅이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2년 뒤에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엄청 또 감회로울 거예요. 이게 약간 저희가 유튜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1년 전에 박제된 나를 보면서 저때 내가 저렇게 미래를 생각했구나. 되게 재밌거든요. 저희 첫 번째 영상
영상 제목 저 LLM 사업이 되겠냐 이러고 있었어요. 아. LLM이 막 무슨 돈을 벌겠냐 이랬나? 항공기 산업 어. 느낌 나가지고 지금 뭐 좀 예견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얘기했냐? 얘기했냐? 두 분의 이거 맥스가 해주셔야죠. 그거. 이거 이거 맥스 쇼인데 오늘?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제 AI는 특히 LLM은 네. 그냥 해가 다르게 팍팍팍 올라가는 게 엄청 느껴진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면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제가 하는 일 중에서 LLM한테 맡겨서 돌리는 일이 엄청 네. 비율이 엄청 커졌다. 어. 그냥 탁탁탁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데 네. 하드웨어는 사실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속도가 그렇죠.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네. 근데 핸드만 보면 핸드는 막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건 예전에 네. 핸드를 사실 안 했기 때문이고 맞아요. 그냥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원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기계 자체가 막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그럼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LLM이라든지 그런 게 팍팍팍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GPU가 더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옛날에는 몰랐던 거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 스케일링 러죠. 쉽게 얘기하면 네. 스케일링하면 똑똑해진다라는 걸 찾았는데 아직 스케일 할 룸이 남아 있으니까 스케일만 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그 사이에는 뭐 리즈닝도 찾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연구적으로 브레이크스루를 찾아냈는데 그게 포텐셜의 끝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는 뭐 그런 게 있나?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해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사실 네. LLM도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어지니까 자본이 막 들어가니까 아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의미가 많을 것 같고 자본의 역할도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것도 있긴 해요.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특히 로봇 손에 있어서는 일단 물리 법칙 때문에 이 조그만한 모터가 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 코일 와인딩을 뭐 얼마나 빡세게 감으면 그게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그 조그만한 그 공간 안에 그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뭐 신소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신소재가 예. 나오지 않는 한. 왜냐면 코일 많이 감으면 막 발열도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 발열을 또 잡아내기에는 아직 뭐 신소재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브레이크트루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리 법칙 자체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모터를 다른 모터로 써서 뭐 지금 이런 건 다 레디얼 플럭스 모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엑시얼 플럭스 모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힘을 조금 더 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긴 한데 그럼 또 발열이 문제예요. 발열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서 실제로 그 퍼포먼스를 내질 못하는 그런 뭐 트레이드오프도 있고 트레이드오프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로봇을 하지 않았던 그런 회사들이 점점 뛰어들고 있어요. 이 하드웨어 판에. 그러면서 조금 더 그런 소규모 장비를 조금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들이 분명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상향 편준화가 되진 않을까. 그렇다고 막 브레이크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산업적 가치가 많아 네. 보이면 많이들 뛰어들어서 그렇죠. 또 뭐 여기 안에서도 막 수많은 트레이드오프 중에 최적의 어떤 거를 찾아서 네. 뭐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보다 엄청 뛰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 나온 핸드들 보고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올해 나온 핸드를 보고 아 이제 진짜 잘 만드는구나 생각드는 핸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혹시 수렴 진화를 하고 있나요 벌써? 아니면 좀 서로 다 다른 달라요. 방법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가망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리스트 핸드에서는 이제 좀 수렴하고 있고요. 네. 텐던에서도 좀 수렴하고 있어요. 크게는 두 근데- 갈래인데 그 안에서는 수렴을 네, 수렴하고 하고 있다. 있다. 아, 예, 그럼 이제 가격적인 거는 네. 어떨까요? 예를 들면 LLM도 저희가 토큰 가격이라는 게 아주 싸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능이 싸진다. 가격이 싸지고 있나요? 네, 싸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뭐 팔으려고 해도 많이 팔질 못했거든요. 수요자가 별로 없으니까. 수요자도 아. 많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수요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도 만들고 양산에 최적화된 설계까지 하다 보면은 가격이 이제 많이 엄청 낮아질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떤 핸드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뭐 8,900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한 3,4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같은 모델인데요. 손에 들어가는 부품이 네. 보통 이제 그 직결형 기준으로 그냥 네. 모터랑
금속 뭐 이 정도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뭐 모터, 그다음에 기어 트레인, 기어 네, 그리고 뭐 가공품들, 가공품들. 여기 이제 모터를 거기다 딱 지탱해야 되니까요. 가공품들, 그다음에 뭐 PCB, 네, 전장보드. 그게 뭔가 서플라이 체인 어떤 그게 복잡한가요? 그냥 뭐 좀 다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네. 만들어 볼 만한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저희 나라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다 조달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아마 가격이 좀 경쟁력이 중국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다 하게 되면요. 그렇죠. 핸드들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더 있어서 일단 저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데모들에서 많이 보는 게 인스파이어 저거랑 엑스핸드 네. 특히 저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저런 걸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쟤는 딱 봐도 6DOF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런 핸드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쟤네들은 고자유도 핸드를 출시를 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G2라는 그 핸들을 출시를 했고요. 그게 12인치 13 자유도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핸들도 지금 발표를 했고 엑스핸드도 마찬가지로 자유도인지 21자유도인지 네, 지금 핸들을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저 적은 자유도의 핸드들은 사실 모양만 핸드지 이걸로 무언가 제대로 된 걸 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뭐 픽앤플레이스 정도의 리서치 위주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핸드였다면 지금 이제 픽앤플레이스 이상의 리서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핸드들 자기들도 피드백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자유도 핸들을 이제 출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왜냐면 6DOF 핸드로 할 수 있는 게 픽앤플레이스라고 생각하면 사실 네. 픽앤플레이스는 거의 다 이지그리퍼도 맞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용이었다고 생각해요. 육자유도 그냥 휴머노이드에다가 손 하나 달아서 중간 단계 네. 나아가는 길에 네. 처음에 있다. 저거 유니트리 그 지원 나올 때 저 인스파이어 엄청 많이 껴가지고 그렇죠. 막 네. 되게 사람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유니트리는 좀 작은데 네. 제 핸드는 손이 꼭 커가지고 커요. 맞아요.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유니트리도 핸들을 초반에 만들다가 출시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왜 안 할까?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 대단한 데모에서 자주 보이는 게 이제 우지 핸드인데 네. 그 샬파랑 우지 두 개가 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뭐 확실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그 기준에 아마 다 해보셨을 테니까. 네. 우지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좋고요. 아 그래요? 네. 가격이 싼가요? 샬파보다는 훨씬 싼 것 같아요. 샬파는 유명하잖아요. 네, 샬파 많이 비싸다고. 네, 샬파의 한 5분의 1 가격.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 샬파는 텍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네. 팁에 있어서 그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지핸드도 뭐 자기네들이 텍타일 글러브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희도 테스트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주름지는 부분이 이제 손가락을 쥐는 거랑 이걸 닿았을 때랑 그 분간이 아주 좀 어려워요. 아 진짜요? 예, 이거랑 네. 왜냐면 여기 텍타일이 있으니까 그냥 쪽각이, 손가락이 네. 접히면은 이게 그냥 그러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우지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샬파 같은 경우는 역구동 자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지보다는 좀 저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엄지 가동 범위도 이게 지금 5자유도거든요, 얘가. 5자유도다 보니까 우지보다 조금 더 엄지가 사람 같아요. 조금 그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샬파는 그게 웬만하면 다 나온다. 그럼 아까 좋은 핸드 딱 뽑아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잖아요, 저 친구들이.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은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샬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게가 1.2kg 정도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핸드 랭스가 200mm 정도 되는데 이게 200mm가 사실 이 로봇 업계에서는 이게 그냥 사람 손 네. 혹은 이게 휴먼 스케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딱 지금 사람 손 정도의 사이즈고 근데 사실 1.2kg라는 게 무겁네요. 무거워요. 노트북보다 무거운데? 네, 꽤 무거운 거예요. 맥북 에어보다 무거워요.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새끼 엄지에 지금 5자유도를 넣어놔서 사람 그 손각 최대한 비슷하게 지금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그 손가락 끝에 1000 텍타일 픽셀스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무지 텍타일 글러브는 한 530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2배, 손가락 팁에만. 우지는 이렇게 글로브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있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핑거팁 포스가 20N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15가 아닌 20 정도 되니까 그래도 2kg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꽤 세고 역구동도 심지어 역구동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뭐 force related task 같은 거 할 때 덱스 벤치 있는 것들 할 때 다 할 수 있었다. 그냥 좀 단점이라고 말하면 이제 한 5만 불 해요. 손 한 짝에. 하나에 네, 손 손 하나에 한 짝에. 지금 7천만 원. 환율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7,500만 원. 네. 어떻게 보면 로봇 상체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디플로이하기 스케일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제 테슬로 이제 한국 회사에서 만든 이 지금 소형화된 버전이 있는데 이 20자유도 있고 15자유도 핸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자기 입맛에 따라서 쓰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꽤나 가볍죠. 한 870g. 가볍네요. 네. 이거는 뭐 썰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샤르파랑 이제 DG5랑 거의 네. 결승까지 갔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샤르파가 됐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게 뭐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문 있구나. 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가격이 7,500불이에요. 손 하나당. 그래서 네. 굉장히 뭐야, 훨씬 싸네요. 엄청 싼 거죠.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얘도 자유도가 뭐 새끼랑 엄지가 그 샤르파보다 하나씩 더 없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뭐 매니플레이션 테스트 할 때 웬만한 건 다 했다. 타일이 없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이제 이걸 저희가 금액을 좀 추가하면은 이제 추가해서 달아서 이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센서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있다. 얘도 백드라이버리티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 얘도 역구동성이 좋습니다. 오히려 전 샬파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역구동성은요. 그러면 얘네 둘도 그 Force Transparency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역구동이 엄청 잘 되고 마찰력도 엄청 낮아야지 그걸 저희가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데 아. 얘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장나지 않을 않을 정도. 정도로? 아, 네. 백드라이버리티는 고장나지 않을 정도인데. 네. 어. 펄스 센싱이 잘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아직도 텍타일로 필요한 것 같다. 맞습니다. 예. 아. 아까 그 타입 2 핸드가 그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Force Transparency를 높아서 그 전류 센싱 하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어렵다. 그리고 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 600g이면 막 그냥 저글링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굉장히 소형이고 이제 힘도 한 15N 정도 나오면 그냥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단점이 역구동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잘 나겠구나.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제어 잘못하면은 좀 부러질 때도 있고 조금 통신 쪽이 좀 잘 끊기는 경우가 좀 있기는 했는데 이건 좀 뭐 저희가 잘못 써서 그렇지 뭐 제조사에서 이걸 잘못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게 말하기가 좀 두렵네요. 네. 어쨌든 이제 누구나 쉽게 잘 쓰기에 강건하진 않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 얘네가 펌웨어를 되게 업데이트를 자주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에포트라는 거를 이제 열어서 저희가 리서처들이 그걸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이걸 사용해서 좀 어드미턴스 컨트롤, 그러니까 수능 제어를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힘이 조금 닿는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밀리면 좀 얘가 잘 밀리도록 그렇게 역구동을 제어적으로 구현을 한 거죠. 네. 기구적으로 구현한 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구현한 역구동을 저희가 좀 구현할 수 있다.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뭔가 어쨌든 밀리는 게 느낌이 나야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밀리도록 더 할 것 같은데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드라이버리티가 없다고 하면서? 그게 백드라이버빌리티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전류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얘네가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Force Transparency가 그렇게 높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힘은 얘네가 이제 느낄 수 있게 세팅을 해놔서 그걸 저희가 사용해서 수능을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렇다 보니까 뭐 기구로 하는 것보다는 레이턴시가 좀 있겠죠, 그래도. 네. 바보 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기어비는 네.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 다이나믹하게 못해요? 변속기를 넣어야지. 자동차처럼.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자전거 예, 생각하면 예. 됩니다. 자전거 기아 바꾸면 자전거처럼. 옮기나 예, 그런 예. 게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럼 엄청 뚱뚱해질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변속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액추에이터라든지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기 이거- 손에는 쉽지 않을 네. 것 같죠. 네. 아. 근데 정말 뭐 천재적인 분이 막 설계해서 막 왔다 갔다 뭐 하게 하면 또 페이블이 못하나 그런 걸? 페이블한테 부탁해 보시죠. 그 미국 시민권 빨리 따서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알렉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핑거팁 포스가 40N이에요. 엄청 크네요. 예,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저걸로 싸대기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 진짜 아파요.
진짜 악수를 하면 저희 막 손 막 아플 정도로까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야, 저걸로 다음에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데모를 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그 forearm 전완부형이기 때문에 이게 텐던 드리븐 쪽. 맞습니다. 텐던 드리븐이에요. 그래서 텐던 드리븐이기 때문에 이제 큰 액추에이터를 넣어서 마찰력이라든지 그런 기어비를 줄이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액추에이터 자체가 크니까요. 모터 자체가. 그렇게 해서 역구동성도 엄청 높이고 또 힘 투명성도 엄청 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100g 정도의 무게는 얘가 그냥 감지할 수 있어요. 100g? 네. 100g이 뭐지? 동전보다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어쨌든 그걸 올려놔도 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핸들은 그 정도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정말 근데 그 정도 센시티브 하면서 힘도 세고 막 마찰력이 엄청 적고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그 김영재 교수님, 김영재 박사님이자 김영재 대표님이 엄청 이걸 잘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사실 텔롭 할 때 막 되게 튀는 경우도 있고 막 좀 제어가 잘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되게 여유가 있어요. 저희가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고장이 정말 잘 안 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기구적으로 이렇게 되게 저희가 여유가 있습니다. 가동 범위도 되게 높아요. 사실 막 일반 핸드들은 여기서 이상으로 잘 안 넘어가는 핸들이 많거든요. 근데 알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사람 손만큼 이렇게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좀 여유가 있고 정교한 작업하면서서도 큰 힘 낼 수 있는 힘에 좀 적합하다. 한 4mm 미니멈 그래스핑 다이미터가 4m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꽤나 좋은 거죠. 얘는 판매는 안 하죠? 판매를 저희한테만 하고 있죠. 리오월드한테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텐던 드리븐이랑 저 소형 액추에이터 아까 다이렉트 드라이브라고 하나요? 네.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중에 어떤 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분은 이제 텐던은 양산이 안 될 것 같다. 일단은 손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손목형 디렉트 드라이브를 채택을 할 것 같고 이제 휴머노이드 하는 회사들은 다 텐던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파냐? 아예 완제품 휴머노를 만드냐? 네. 의 어프로치가 다를 텐데. 네. 텐던 핸들을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 맞는 어퍼바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텐던 핸들 저희는 쓰려면은 뭐 RBY1이라든지 뭐 AI 워커 거기서 여기서 여기를 떼내야 돼요. 이미 있던 암을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걸 자르고 써야 된다. 자르고 저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 때문에 텐던이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이제 휴머노이드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으니까 텐던 자체가 사실 페이로드도 더 세게 할 수 있고 역구동도 더 높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를 다 만든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산이 어려울 것 같다. 그건 사실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왜 양산이 텐던 드리븐 더 어려워요? 텐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텐던의 길이 또 이걸 정확히 잘라줘야 되고요. 정확히 클램핑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일단 조립 그다음에 제작할 때 굉장히 오차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확실히 양산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인간이 해결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아마도 텐던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 자체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자체는 유리한데 그렇습니다. 네. 네. 스펙 자체는 유리한데 이 리스트 핸드도 충분히 쓸만할 거다. 약간 둘 다 각자의 쓸만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각자 쓸만함이 있을 거예요. 얘는 사실은 진짜로 어떤 그 호환성이 이제 여러 그쵸. 암이랑 있으니까 그거 나름대로의 길을 갈 거고 네. 텐던은 이제 이 완제품 휴머노이드 완제품으로서 또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핸들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 지금 저런 애들처럼 있다고 치면은 걔네들이 결국에는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주는 애들이 아마도 휴머노이드일 것 같은데 결국 그 휴머노이드든 그런 큰 로봇 업체들이 핸들을 직접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네. 그러면은 텐던이 만약에 유리하다고 하면 다 텐던을 할 텐데 지금처럼 휴머노이드 회사들이 핸들을 사다 쓰지 않잖아요. 보통 그럴 것 그쵸, 같은데 예, 테슬라도 텐던이고 원엑스도 그쵸. 텐던이고 뭐 알렉스도 텐던이고 근데 피규어는 또 리스트 타입이긴 해요. 피규어는 그렇죠. 예, 예. 예. 만약에 그 하드웨어가 휴머노이드를 한다고 하면은 핸드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게 네, 좋을 겁니다. 그럼 이제 릴스 타입의 핸드만 하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비즈니스 모델이. 유니트리가 지금 다들 유니트리에 붙여서 쓰는 게 엄청 큰데 네.
유니트리가 핸들을 해서 이제 세트로 딱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어지는 질문. 그게 살아남으려면 핸드만 만드는 업체가 핸들을 진짜 잘 만들면 되잖아요. 네. 다른 애들보다 잘 만들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 이런 기준에 있어서 저 핸드가 좋은 핸드다 뽑아주셨잖아요. 저런 좋은 핸들을 만드는 게 어떤 해자가 있나요? 어려운 건가요? 남들이 뭐 그냥 하면은 따라 할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뭐 조금만 소형 시간 있으면. 액추에이터를 자기네만 만들 수 있다라고 네. 하면 그게 이제 그런 걸 수 그쵸,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게 또 있나요? 사실 근데 핸드 뭐 루시드 타입, 특히 디렉트 드라이브 타입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거의 한 8화를 차지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형 모터, 그 고출력의 소형 모터를 소싱 받을 수 있느냐. 소싱이구나. 네. 그리고 그 뭐 감속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리고 저 마찰로 이거를 뭐 자기네들이 만들지 아니면 그거를 뭐 아웃소싱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합들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그리고 뭐 얼마나 더 싸게 만드느냐. 네. 네,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액추에이터, 감속비 이 부분을 이제 잘 소싱하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설계는 좀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네. 어쨌든 소형 액추에이터를 가지는 게 네, 중요한 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출력의 소형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아, 핸들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직접 사신다면 뭘 사실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거 좀 예민한 문제. 이런 거 무시해도 돼요. 네. 좋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다들 이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사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한다. 네. 어떤 태스크를 내가 산업에서 풀고 그런 로봇을 디플로이 하고 싶다 하면은 그에 맞는 필요한 핸들을 사야 되잖아요. 네. 좋은 핸드가 무엇인가? 어쨌든 AS가 좋아야 된다. 상당히 저 핸드들의 그 내구성이 의심스럽거든요. 네. 삼성 거 사세요. 삼성 삼성이요? 다니셨어요? 아니요. 삼성 에이스 잘 되니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일단 저희 그 리월드가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 채용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제 링크드인 타고 들어오셔서 뭐 네. DM 같은 거 좀 주셔도 좋고 딱 봐도 엄청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서 같이 막 많이 해보면 정말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혹시 뭐 로봇 핸드라든지 그냥 로봇 전반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call me. 링크드인 있어. 네. 링크드인 여기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이거 거의 진로 상담이네요. 합박 통합 과정 대학원생이래요. 핸드가 트렌드가 너무 빨라 발전 속도가 빨라서 뭘 공부해야 하는지. 근데 뭘 하기에는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로봇 핸드가 트렌드에 뭐 뒤처졌느냐 앞서갔느냐 보다는 자기가 진짜 이 분야를 좀 좋아하고 패션 있게 해야지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저도 걱정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중국에서 막 하드웨어 엄청 잘 만들고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어서 이게 만약 한국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분명히 잘 만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로보틱스라든지 뭐 테슬로라든지 뭐 에이딘이라든지 이렇게 중국 막 진짜 막 잘하는 애들 있으면서도 본인 열심히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과정 대학생분께서도 좀 패션 가지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현실적으로 그런 건 없나요? 로봇 핸들을 한다고 하면 핸드는 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하려면 뭐 연구실 몇 개가 합쳐서 같이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펀딩이 필요하다던가 네. 그런 거는 없을까요? 액추에이터 값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 하나 만드는데 제가 볼 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돈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시작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구 설계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구 설계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제어. 제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PCB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스택이 좀 모여 있어요. 결국은 근데 이걸 하려면 또 얘가 돌아가는 AI까지도 할 줄 맞습니다. 알면 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결국 이거 하려면은 팔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팔도 어디서 공수해 와야 되고 팔 좀 소싱도 잘해야겠네. 네, 소싱도 잘해야 되고 팔도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팀 단위로.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미 H7X님. 네, 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 알려만 주십시오. 네. 아 근데 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채널 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아이고 네. 채널 열심히 네, 했는데. 진짜로. 네. 그때는 두 분께서 와주시는 거죠? 아, 너무 아, 좋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있으시면 여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콜라보 딱 걸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